2009년 스코틀랜드는 해결할 수 없는 홍수 문제를 겪고 있었고, 이에 당국은 완전히 미친 짓처럼 보이는 일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스코틀랜드에서 400년 넘게 멸종된 것으로 선언되었던 동물인 비버 11마리를 데려와 나무가 없는 죽어가는 계곡에 풀어놓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 조치가 무용지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농부들은 동물들이 몇 주 안에 굶어 죽을 것이라고 예견했지만 그 11마리는 50마리가 되었고 50마리는 수백 마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수집된 데이터는 스코틀랜드가 강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새로 쓰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면 소위 변화하는 기준점 증후군 (Shifting Baseline Syndrome을) 이해해야 합니다. 각 세대는 풍경을 물려받으며 그것이 정상이라고 가정합니다. 1900년대에 자란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직선적이고 빠른 강이 정상이며 물줄기가 원래 그렇게 흐른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손주들도 똑같이 가정했습니다. 과거에 이 수로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형성하던 요소가 400년 동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전 스코틀랜드의 강들은 오늘날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느리고 굽이치며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물은 울창한 숲을 통과하며 옆으로 퍼져나가 범람원을 형성했고, 이는 강수량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스코틀랜드에는 한때 33만 헥타르의 기능적인 습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날 그중 90%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오래전 비버들이 어디에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은 댐마다 물의 속도를 늦추고 옆으로 유도하며 홍수 때는 물을 가두고 가뭄 때는 천천히 배출하는 웅덩이와 뚝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강에 사는 동물이 아니라 그 강을 만드는 건축가였습니다. 그 후 수세기 동안 파괴가 이어졌습니다. 비버는 1500년대 말까지 스코틀랜드에서 멸종될 때까지 사냥당했습니다. 모피와 고기, 그리고 의약품과 향수에서 유럽 전역에 귀하게 여겨졌던 왁스 같은 분비물인 카스토레움을 얻기 위해 살해되었습니다. 1900년까지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약 200마리의 비버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없자 강은 속도를 늦추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강줄기는 직선이 되었고 강바닥은 더 깊게 패였습니다. 땅을 비옥하게 하는 대신 메마르게 만들었습니다. 홍수는 더 폭력적으로 변했고 가뭄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후 다음 세대들은 이 직선적이고 빠른 강들을 보며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참조 지점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소수의 스코틀랜드 생태학자 그룹이 불편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홍수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비버 없는 사세기가 엔지니어들이 콘크리트와 강철로도 절대 고칠 수 없는 무언가를 체계적으로 파괴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 아이디어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비버 제도입을 위한 첫 번째 공식 제안이 스코틀랜드 정부에 제출되었을 때 거부되었습니다. 너무 위험하고 너무 실험적이며 미지수적 요인이 너무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농부들은 이에 반대하는 로비를 벌였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스코틀랜드 시골의 여러 저명 인사들은 이를 진정한 홍수 방지책으로부터 관심을 돌리는 이상주의적인 방해 공작이라고 불렀습니다. 생태학자들은 더 많은 데이터와 더 강력한 논거를 담은 두 번째의 상세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몇 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2008년 5월, 스코틀랜드 정부는 영국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승인했습니다. 영국 땅의 포유류를 처음으로 공식 재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결정은 발표 순간부터 논란이 되었습니다. 농업연합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신문들은 침수된 토지와 파괴된 농작물에 대한 헤드라인을 실었습니다. 아가일 알길 지역의 한 토지 소유주 그룹은 댐을 짓는 큰 설치류를 스코틀랜드 수역에 풀어놓는 것은 무모하고 성급한 단계라고 주장하며 공식적으로 항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학자들은 비버를 풀어주었습니다. 2009년 5월, 노르웨이 텔레마크의 야생 개체군에서 포획된 11마리의 비버가 스코틀랜드에 도착했습니다. 몇 주간의 격리 기간을 거친 후 그들은 스코틀랜드 서부비가 많이 내리는 외딴 풍경인 아가일 중심부의 냅데일 크납데일 숲에 풀어졌습니다. 그곳은 서로 연결된 호수와 식물이 무성한 수로로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대단했습니다.
여러 대학의 수문학자들이 수로 전체에 압력 센서와 유량계를 설치했습니다. 식생 구역은 지도로 작성되고 표시되었습니다. 물고기 수도 계산되었습니다. 황혼 무렵 동작 감지 카메라는 모든 주요 수로를 따라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버로 인한 모든 결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5년 기간의 독립적인 프로그램이 설계되었습니다. 만약 동물들이 실패하거나 이전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힌다면 그들은 제거될 예정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소박한 결과를 기대했습니다. 몇 개의 작은 연못, 습지 특유의 곤충들의 완만한 증가 같은 것 말입니다. 데이터에 나타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느리고 점진적인 변화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방사 후 72시간 이내에 숲 관리인들은 오리나무 뿌리 사이에 단단히 고정된 첫 번째 댐을 발견했습니다. 진흙과 나뭇가지들이 너무 촘촘하게 압착되어 있어 물의 흐름이 거의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비버들은 밤새도록 일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시냇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패턴이 되었습니다. 관리인들은 새벽에 도착해 전날 밤에는 없었던 구조물들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댐은 밤마다 점점 더 확장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계곡은 그들이 기억하던 모습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2년 차에 접어들자 호수로 곧장 쏟아지던 좁은 수로들은 웅덩이와 습지, 그물처럼 얽힌 시냇물이 어우러진 모자이크로 변했습니다. 봄마다 숲 관리인들은 새로운 댐의 개수를 세었습니다. 처음에는 3개였고 그 다음엔 5개, 나중에는 10여 개가 넘었습니다. 어떤 것은 폭이 30m를 넘기도 했습니다. 관리인들의 현장 수첩은 과학적 기록이라기보다 변천사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워졌습니다. 코일바 호수 위쪽에 새로운 댐 형성, 길이 24m, 측면 수로는 이제 침수됨, 자작나무의 재생이 활발함. 수십 년 동안 콘크리트로 홍수 방지 시스템을 설계해온 엔지니어들은 이제 진흙과 나뭇가지로 이루어진 도표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감탄하며 바라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단 방사로 인해 비공식적인 비버 개체군이 조용히 자리를 잡았던 테이사이드 지역의 일부 농부들은 분노했습니다. 저지대 목초지가 물에 잠겼고 경작지의 경계가 바뀌었습니다. 강변의 나무들은 하룻밤 사이에 쓰러졌습니다. 여러 농부가 당국에 연락해 동물들을 즉시 제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농부는 자신의 가족이 3대째 관리해온 배수 시스템이 하룻밤 사이에 지어진 비버댐에 의해 완전히 막혀버린 것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들은 근거 없는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농장에서 일어난 실제 손실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반대론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코틀랜드 자연유산관리국에 공식적인 불만사항이 접수되었고 의회에서도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스코틀랜드 언론은 비버를 생태적 영웅이 아닌 농업 파괴자로 묘사하는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재도입을 위해 수년간 싸워온 생태학자들은 이제 그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그때 엑서터 대학교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영국 내 비버 서식지 4곳에서 발생한 1000건 이상의 폭우 사건을 분석한 결과 연구진은 비버댐이 평균 홍수 유량을 최대 60%까지 줄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대번 지역에서 비버가 만든 습지는 올림픽 수영장 10개 분량에 해당하는 400만 리터 이상의 물을 저장하고 있었으며 이 양은 오직 나뭇가지와 진흙, 그리고 본능만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내리는 동안 홍수 유량은 평균 30% 감소했습니다. 수석 수문학자는 데이터 기록을 훑어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의 컴퓨터 모델로는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을 재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조차 놀라게 한 세부 사항은 유량이 아니라 복원력이었습니다. 콘크리트 댐은 점검과 유지 보수, 수리팀이 필요합니다. 반면 홍수의 일부가 씻겨 내려간 비버댐은 며칠 만에 이전보다 더 튼튼하고 적응된 상태로 재건됩니다. 비버는 단지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고 개선하며 결함에 자동으로 대응합니다. 인간의 어떤 공학 시스템도 이런 일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결과인 연어 관련 데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비버댐이 연어의 이동을 방해하고 스코틀랜드의 가장 중요한 어업 중 하나를 망칠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연어치어들이 댐 뒤쪽의 유속이 느리고 시원한 웅덩이에서 번성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비버가 만든 구조물 뒤쪽의 물은 탁 트인 수로보다
섭씨 3도 더 시원했는데 이는 연어치어에게 딱 필요한 온도였습니다. 연구 결과 수년간 연어가 발견되지 않았던 곳에서 어린 물고기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비버는 과거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도 그들은 아무도 아직 계획하지 않았던 미래를 위한 기후 기반 시설을 구축한 것입니다. 2016년 11월, 스코틀랜드 정부는 비버가 영구적으로 머물 수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재도입 제안을 거절하고 수년간 데이터와 관찰, 증거를 요구했던 바로 그 기관이 이제 비버를 스코틀랜드 풍경의 영구적인 일부로 선포한 것입니다. 2019년 5월, 스코틀랜드 의회는 비버를 유럽 보호종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박쥐, 수달, 돌고래, 야생고양이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크게 불만을 토로했던 일부 농부들은 비버 관리 지원과 보상 프로그램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동물들이 떠나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공존을 위한 중재가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임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비버가 초대받지 않은 채 도착해 가장 많은 갈등을 일으켰던 테이사이드에서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구자들은 랩데일 프로젝트에서 보여주었던 것과 동일한 홍수 완화 효과를 그곳에서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구 첨분자 아쿠던, 영구 첨분자 들은 아쿠던, 그토록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비공식 개체군도 세심하게 모니터링된 공식 실험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데이터는 정치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2020년까지 스코틀랜드의 비버 개체수는 250개 이상의 서식지에서 거의 0마리로 늘어났습니다. 오늘날 그 수는 이 0마리가 넘으며 아무도 그들을 풀어주지 않은 새로운 강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수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그 계곡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비버들은 이미 자신들을 위해 준비된 계곡을 따라 물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유럽 전역에서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에서 한 세기 전에는 거의 0에 가까웠던 비버 개체 수는 오늘날 수만 마리에 이릅니다. 모든 나라에서 그 순서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두람에 이른 나라에서 재도입, 회의론, 데이터, 그리고 회의론자들의 침묵입니다. 2025년 2월, 영국 정부는 잉글랜드 전역에서 비버의 야생 방사가 허용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웨일스는 현재 첫 방사를 검토 중입니다. 거부된 신청서와 몇몇 결연한 생태학자들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강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대륙적인 재고로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 계곡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오늘날 물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이전에는 마르고 갈라진 땅이었던 곳에 웅덩이들이 반짝입니다. 버드나무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5년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물 위로 잠자리들이 떠다닙니다. 식물종의 수는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물쥐들이 돌아왔습니다. 수달, 올빼미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수면 아래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가 변하고 있습니다. 비버가 만든 습지는 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대신 물에 잠긴 퇴적물 속에 가두어둡니다. 훼손된 이탄지에서 이산화탄소가 유출되는 나라에서 이것은 단지 하나의 계곡,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거부당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 또 제출했던 사람들, 농부들이 실험 중단을 요구하는 동안에도 굴하지 않았던 과학자들, 그리고 마침내 데이터를 검토하고 마음을 바꾼 정부가 필요했습니다. 11마리의 비버, 수백 번의 폭풍우, 그리고 누구도 논쟁할 수 없었던 단 하나의 결론이 남았습니다.